할 말 있으면 해. 세 개 빨리 하면 빨리 맞힌다고? 그럼 뭐 인생도 빨리 맞히나? 인생은 길게 살라고 하면서 왜 공부는 좀 짧게 하려고 그래. 공부 좀 길게 해야지. 자, 갑니다. 14쪽 갑니다. 쌤도 아주 초창기 옛날 쪼렙일 때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막 빨리 맞춰야 하면 아우 너네 힘들지 막 아우 되게 고생. 지금은 뭐 달고 달아서 듣지도 않습니다. 아 힘들구나 알바노. 자 해볼게. 프랑스 철학자 리케르 형님 나옵니다. 간다.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습니다. 자, 리케르 형님. 요 형님은 자기 해석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자기 해석학은 뭐냐?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빌드업됐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 개념을 확장해서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면 자 어디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얘에서 뭐를 가지고 왔다? 미메시스. 그렇죠? 미메시스가 있는데 미메시스가 뭐야? 모방이죠? 자, 이 미메시스를 가지고 와서 미메시스 3중 구조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미메시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 문단입니다.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면 이 미메시스 용어에 대해서 모방 재현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자,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자, 플라톤 형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네. 자, 우리 세계를 갖다가 뭐와 뭐로? 이상과 현실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 봅니다. 뭐 플라톤 하면 뭐 이데아계랑 현상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이데아계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봤다. 자, 이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갖다가 현실이 어떻게 한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방.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다시 모방한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 예술이라는 거는 뭐다? 예술은 내가 그림을 그려. 그러면 책상.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책상인 이데아가 있을 건데 걔를 카피한 게 이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 그러면 이거는 카피의 카피지. 그렇죠? 이것도 모방한 겁니다. 자,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그는 감각 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예술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자,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양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모방이라는 거에 양태가 차이가 있다. 양태, 다르게 말하면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극과 서사시가 있는데 얘는 뭐다? 서술자가 없고 얘는 서술자가 있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더라라고 예술에 대해서 좀 정리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해?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있고 이 현실을 예술이 모방한 건 인정입니다. 근데 그냥 모방한 게 아니라 컨시컨브이한 게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라는 게 차이입니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의 세계관에서는 이데아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적이다라는 게 핵심. 근데 그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개연성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한 말 중에 시가 혹은 문학이 역사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역사는 뭐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근데 시간 순서대로 도르륵 돼 있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잘라서 아 이거는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즌이네. 그럼 이게 왜 일어났지? 딱 때 두 가지 사건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시간을 좀 섞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쾌감을 느끼게 한다. 심지어 이 창조적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거 뭐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저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게 카타르시스. 그래서 쾌감을 느낀다. 그럼 예술을 좋은 걸로 봤어? 안 좋은 걸로 봤어? 얘는 좋은 걸로 봤죠.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야, 이거 어느 쌤이 하냐? 이거 장윤기 쌤이 하면 또 프린트 나올 텐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거.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리케르는, 자, 그러면 리케르 형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얘를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술 좀 좋은 걸로 보는 가지고 옵니다.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자 그럼 요 리케르식의 미메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했다? 인간의 행동 이게 지금 현실이겠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카피해 온다. 어디로? 줄거리로 구성. 그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개연성 있는 허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언어로 표현해낸 거다라는 게 미메시스입니다. 자,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어디로 이제 박아놓고 싶다? 이걸 읽는 독자의 삶으로 좀 영향을 주고 싶다. 독자를 좀 바꿔야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거 쾌감을 주는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개념이겠죠. 자, 3문단 갑니다. 그거 누구 또 안 한다고 찡찡대더만 또 하니까 또 자 열심히 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빛에서 레이저가 몇 개 오늘 다 피했잖아, 선생님 또.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형상화 단계인 2, 그 다음에 3, 3중 구조. 자, 이제 뭐 나와? 자, 이제 3중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3중 구조가 1, 2, 3죠. 1, 2, 3. 그럼 이 1, 2, 3가 전 형상화 그리고 형상화 그렇죠? 그 다음에 3가 뭐냐? 재형상화.
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각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미메시스 1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입니다. 만들기 전이야. 그러면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럼 행동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오는 단계네. 그다음에 미메시스 2는 미메시스 1에서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이제 구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굳이 구분하자면 요 인간의 행동에서 줄거리로 구성하는 거였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쭉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행동을 갖다가 쭉 분석을 하고 이제 줄거리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 그런 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뭐 해녀박물관도 한번 가보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단계겠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줄거리 구성을 쭉 하겠죠. 그 다음 구성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줄 끝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골라서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거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죠.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역사와 차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 최근에 쌤이 읽은 책 중에 하쿠바 산장 살인사건.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코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읽으면 처음에 딱 일단 살인사건이 발생하거든. 그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원인부터 쭉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노잼이야. 처음에 딱 일본 나가노의 하쿠바 산장에서 한 명이 죽어서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풀어가는 쑥쑥쑥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허구 3개입니다. 미메시스 3 한번 보겠습니다. 3. 자,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케르에게 핵심이래. 그럼 요거에 제일 중요하다네? 그거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서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현실에 비추어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독자가 이 허구적 인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에서 뭘 뽑아낸다? 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뭐다?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 현실. 또 달리 말하면 이거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봅니다. 야, 나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자기 나름대로 또 재구성해 본다라는 거야. 여기서 줄거리는 원래 소설의 줄거리가 아니라 재구성된 줄거리겠죠.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반성까지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메시스 3에서는 독자의 자기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케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뭐한다? 자기 이해를 합니다. 요 자기 이해 때문에 리케르는 이거를 자기 해석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야기 정체성.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쌤 또 최근에 보고 있는 또 네이버 웹툰 제왕.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전형적이거든. 전남 여수, 친구 셋, 경찰서장 아들, 부잣집 아들, 양아치. 전형적이잖아. 한 명은 전교 1등 공부 개잘합니다. 한 명은 공부 못하는 꼴통 새끼인데 경찰서장 아들. 경찰서장이 아들 불러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도 좀 데리고 대학 가야 안 되겠나. 결국 둘이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법대. 한 명은 재벌 따까리가 되고 한 명은 검사가 돼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와,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또 있었구나. 또 기가 콧방귀 황서영, 너는 뭐 새끼 욕망 없냐? 제왕이 되고 싶은 욕망 없어? 자기 해석학을 해보란 말이야.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야기 정체성 개념 설명했습니다.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리케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을 자기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이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건 뭐야? 독자의 고유한 겁니다. 아, 나도 제왕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진짜 양아치, 건달, 검사, 변호사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 분야겠지. 맞죠? 그럼 자기만의 이야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5번째 줄 끝입니다.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럼 내가 봐. 삶의 목적, 제왕이 되야겠다. 그 목적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삶의 목적. 여기서부터 삶의 목적이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리케르의 자기 해석학의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메시스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미메시스의 출발점 플라톤 형님의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이거든. 그래서 이 미메시스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이 사람은 이상을 모방한 게 미메시스한 게 현실이고 요거 미메시스 예술인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런데 이걸 조금 받아들인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은 이데아 집어치워 현실을 반영한 게 예술인 건 오케이. 대신에 창조적으로 모방한다. 그리고 쾌감을 준다. 그래? 그럼 이걸 갖다가 삼중구조에 적용해 보니까 인간 행동을 통해서 줄거리를 구성하고 그걸 언어로 구성한 게 미메시스인데 삼중구조 1 행동 분석 외부겠죠. 그 다음에 2는 줄거리를 선택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건 전형적인 거고 3를 통해서 독자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의 이야기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더라라는 거지. 됐나? 나만 신났어? 재밌잖아. 빨리 풀어봐.